국내 축구 현장 이슈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트랜스퍼 H 풋볼 아시안의 김성진 편집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한국 대표팀의 새 감독 선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K리그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이승우 선수의 유럽 재진출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팀 감독 선임, 이제 1월달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설 연휴도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차 후보군이 거의 추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외신도 많은 보도를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차 후보군이 추려지지는 않았고요. 네. 밀러 위원장의 그 취임 자체가 설 연휴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밀러 위원장이 새로운 그 전력 강화 위원들과 함께 기존의 1차 후보군을 바탕으로 새로운 후보군을 또 넣으면서 좀 다시 정리를 지금 하는 과정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는 하고 있지만, 빨리 나오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후보군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감독들이 있는데요. 스페인 언론에서, 스페인 출신이니까 발렌시아와 헤타페를 이끌었던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후속으로 나온 얘기를 보면은 클럽팀을 원하고 세비야 감독이 그렇죠.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이 감독 같은 경우 협회에서도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이제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감독이 사실은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었던 치치 감독이에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이끌고 우리와 경기했던 치치 감독이 대표팀 감독 후보였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브라질 언론을 통해서 치치 감독 본인이 거절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면을 볼 때는 외국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협회가 접촉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러 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다시 후보군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르달라스 감독이라든지 치치 감독이 언급이 됐다는 것은 이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추리고, 일단은 외국인 지도자는 시간이 조금 접촉하는데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도 들어오고 하니까 접촉을 해서 의향을 타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밀러 위원장 체제로 바뀐 현재 상황에서 이 감독들과 접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씩 감독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또 감독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치치 감독에 대한 접촉이 이제 무산됐다,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은 이미 접촉되고 얘기하고 그 얘기가 또 새나가는 과정에 시간차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밀러 위원장 부임 전의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보르달라스 감독조차도 사실 이 위영수 위원장 체제에서 후보군들을 물색하는 과정에 리스트에 있던 인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치치 감독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에 또 이용수 위원장이 있을 때 한국 대표팀이 스콜라리 감독과 협상을 했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 아마 루트를 통해서 또 한 번 브라질 대표팀 감독에 타진했던 것 같은데, 이게 협상이 아니라 일단 협상을 하기 전에 의향이 있는지는 물어봐야 돼요. 이용수 위원장 체제에서도 1차적인 의향은 여러 감독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위임장을 갖고 이력서를 협회에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된 이 두 감독 외에도 아마 우리가 알만한 이름의 이전에 저희가 또 이야기했던 비엘사라든지 이런 감독들도 분명히 한국의 어떤 에이전트 혹은 현지의 어떤 에이전트가 협회에 이력서를 제출해서 협회 의향을 한 번씩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를 보고 한번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싶으면 이제 연락을 주고 받는 거죠. 이번에 그 보르달라스 감독이나 치치 감독 또한 이런 과정 중에서 언론에 노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게다가 비엘사 감독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멕시코 대표팀과도 강하게 연결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은 에버튼이라든지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비엘사 감독과 협상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건 문제를 조율하는 또 부분까지 가봤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단계조차 가지 못한 채 무산이 됐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밀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비엘사 감독이 가능했다면 밀러 위원장도 비엘사 정도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새롭게 전력 강화위원회를 꾸리는 과정 중에서도 본인이 먼저 접촉을 해서 의향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엘사 감독 측에서 크게 생각이 없을 테니까 이게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밀러 위원장도 지금 고심을 거듭하면서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밀러 위원장이 독일 출신이다 보니까 독일 쪽에서 감독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독일 출신의 이제 토어스텐 핑크 감독이 또 새롭게 이제 본인이 의지를 또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드러났어요. 최근에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팀 감독에 대한 의향을 내비쳤는데, 이분이 손흥민 선수의
스승으로 또 유명하죠. 예, 함부르크에서. 과거에. 함부르크 굉장히 손흥민 선수 어린 시절에 지도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외에도 또 바젤에서는 박주호 선수와 또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고 또 오스트리아 빈 팀에서는 이진현 선수를 기용을 해서 또 잘 활용을 한 감독이었거든요. 그만큼 한국 선수와 인연을 맺었고 최근에는 빗셀 고베를 맡으면서 김승규 선수가 또 골키퍼로 활약을 했었는데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김승규 선수와 함께 운동을 또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수를 좀 성향을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지도자죠. 예. 핑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고 또 뭐 가족과 함께 다 한국에 이주를 할 생각도 있다라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요. 핑크 감독 측에서는 일단은 뭐 이력서를 협회에 제출을 해서 협회 의향을 물어봐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이제 핑크 감독이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의 후보군으로 또 독일 출신이라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밀러 위원장이 후보로 좀 잘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선수 시절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했던 그 풍부한 경험이 있고 또 감독으로도 말씀드린 함부르크 시절에 분데스리가 무대를 누볐고 바젤에서는 또 챔피언스리그를 경험을 했고 또 이제 빗셀고베에 왔을 때도 수원 삼성하고 아침 경기를 하러 네, 왔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만나서 인터뷰도 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인품이 좋고 전술적인 또 지식도 있고 물론 조금 떨어졌어요. 하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명예회복을 본인도 하고 싶은 거고 벤투 감독의 경우처럼 포텐이 있던 감독인데 조금 이제 주춤한 상황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사실 밀러 위원장과 또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와도 인연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네, 거기다 뭐 밀러 위원장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지도자는 배제하는 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즉 외국인 지도자로 대표팀 감독을 선임을 하는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핑크 감독이라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한번 독일 지도자가 한번 와서 또 대표팀을 이끌어보는 것도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여러 팀들이 있는데 독일이 한국 축구와 가장 비슷하지 않느냐, 뭐 경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아시아의 독일이 한국이다. 뭐 옛날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과연 독일 출신 감독이 정말 밀러 위원장 체제에서 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대한축구협회가 밀러 위원장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했죠. 네, 밀러 위원장을 중심으로요. 현재 K리그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태하 전 감독, 그리고 충북 청주FC의 최용경 감독, 또 인천 유나이티드의 조성환 감독, 한양대 정재권 감독, 그리고 인하대 곽효범 교수, 그리고 광주의 이정효 감독 이런 분들이 전력강화위원이 돼서 밀러 위원장과 함께 전력강화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새로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이 첫 회의를 화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일단 프로팀 감독들이 지금 다 해외에서 전지훈련 중이기 때문에 한 군데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상 회의를 통해서 대표팀 선임과 관련한 1차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협회는 특별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관련된 브리핑은 일절 하지 않겠다. 이전 벤투 감독 선임할 때도 비슷했거든요. 어떤 후보가 나왔다, 외신에서 어떻게 보도가 됐다 계속 나왔지만 협회는 전혀 이런 뭐 대응도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침묵만 지켰다가 나중에 벤투 감독을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중간에 뭐 좀 가짜 뉴스 같은 게 좀 많이 퍼진 거나 하면은 팩트 체크 차원에서 협회에서 브리핑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2월 말까지 감독 선임 발표할 때까지는 일절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도 또 계속 이 대표팀 감독이 누가 어디서 어떤 후보가 나왔다 이것은 뭐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역시 사실은 뭐 독자적인 루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 취재를 해보고 있지만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외신 보도가 나올 때 그에 대한 체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해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진실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주는 정보들만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 실제 뭐 이제 좀 의미 있는 좀 결론이 와서 외부에 알려지면 그때 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잘 감독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전력강화위원회 명단을 보면 현직 감독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결국 이 얘기는 또 같은 또 K리그 감독들끼리 이렇게 평가하는 상황이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K리그 감독보다는 또 국내 감독보다는 외국인 감독으로 기우니까
밀러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외국인 감독이 또 한국 감독들, 한국 지도를 생각했을 때 한국 대표팀에 맞는지 의견을 교환하기 네, 위한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됐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외국인 감독으로 좀 유력한 상황이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또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식이 바로 이승우 선수의 유럽 네, 재진출설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미. 네, 최근에 덴마크 오덴세 덴마크 리그 명문팀이죠. 오덴세 팀이 이승우를 노린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3년 6개월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튀르키예, 그리스, 스페인 2부팀, 미국, 중동 등 여러 각 리그에서 이승우 선수를 노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덴세 팀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리그를 3번이나 우승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팀이죠. 예, 사실 덴마크 컵도 5회 우승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서 이 오덴세라는 이름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덴세가 이승우 선수를 원하는 이유는 역시 최근에 좀 공격력이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5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팀 내 최다 득점자가 5골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격력 보강을 위해서 하반기에 순위를 올리고 이런 여러모로 좀 전력 강화를 위해서 이승우 선수를 노리는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가 또 지난해 수원FC에서 또 굉장히 돋보이는 활약을 했거든요. 이미 또 유럽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하면서 스카우팅이 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덴마크 이 오덴세 팀이 이승우 선수를 관찰하고 영입을 좀 준비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오덴세 같은 경우에 덴마크 언론에서 계약 기간까지 나왔다는 것은 구단에서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엔 조건의 문제 그리고 솔직히 덴마크가 유럽에서 빅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리그들과 또 저울질을 해보면서 네. 이승우 선수가 고민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튀르키예 리그 같은 경우에 사실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국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페네르바체나 갈라타사라이나 베식타스 이런 팀들은 사실 이미 유명한 공격수들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수원FC에 오기 전에 신트트라이던을 떠날 때도 괴즈페테라고 네, 하위권 그렇죠. 팀과 이제 오퍼가 와서 협상했던 적이 있는데 그 팀은 이미 이제 강등이 돼버렸고 그 외의 팀들이 아마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을용 선수가 또 뛰었던 트라브존스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인연이 있으니까 네, 조금은 그렇죠. 이제 연결될 관심이 수 있는 팀이고 또 스페인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승우 선수가 이제 라마시아, 바르셀로나 출신이다 보니까 또 언어 문제, 문화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꾸준히 연결이 되어 왔었고 특히 2부 리그 팀들을 보면은 승격이 유력한 현재 1위인 에이바르가 일본 선수인 이누이 선수를 통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린 그렇습니다. 팀이에요. 그리고 승격이 유력하고 그 외에 알라베스, 우에스카 이런 팀들도 그 일본 선수들을 데려와서 잘 써먹었던 팀들이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를 경험을 해본 팀들이 아무래도 이승우 선수 혹은 그 다른 아시아 선수에 대한 관심이 크고 영입을 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도 충분히 이승우 선수의 상태를 보고 제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그리스 얘기도 나왔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도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에서 워낙 잘해가지고 또 한국 선수들이 잘한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면서 또 한국 선수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승우 선수가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본인이 이제 유럽에 갈 수 있다. 다시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이승우 선수도 이런 유럽 쪽에서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태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관심에 대해서 밝혔고 다만 이승우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적은 어려운 선택이다. 신중해야 한다. 한번 내 선택의 실수를 느껴봤다. 벨기에를 갔을 때 선택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그래서 실수하기 싫어서 신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트트라이던에서 사실 그 주전 보장을 받고 간 거잖아요. 등번호 10번이었고. 등번호 10번의 에이스였고 또 실제 신트트라이던이 이승우 선수 영입하면서 구단 프런트는 아시아 쪽, 한국 쪽 마케팅을 하려고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감독은 이승우 선수를 완전히 외면을 했죠. 처음에는 취업 비자가 안 나오니 어쩌니 하면서 좀 기용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시즌 내내 흐지부지 됐었고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호주 감독이 잠깐 이제 맡았을 때만 경기를 뛰었고 그때 또 골도 잘 넣고 잘했어요. 근데 그 순간이었죠. 그 감독이 또 잘리니까 또 벨기에 출신 감독이 와가지고 배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을 두 번 겪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이렇게 오덴세에서 좋은 제안으로 관심을 갖고 했다 해도 감독이 기용을 안 하겠다면 사실 계약 기간이 보장되고 연봉이 좋다고 해도 못 뛰거든요. 그런 신트트라이던에서의 그 안 좋은 기억을 반복하기 싫으니까 굉장히 조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은 결국에 이승우 선수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난해 수원FC에 들어가면서 유럽에서 관심을 받고 이적 제안이 올 경우에는
수원 FC가 도와주는 조항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아웃 조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서 오파가 올 경우에는 거의 그냥 보내주는 네, 그런 형태의 그렇죠. 조건을 넣은 것 같아요. 예, 최순호 단장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계약 조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승우 선수가 수원 FC에 올 때 유럽 이적과 관련한 계약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 우리는 그 조항대로 따라야 한다. 선수가 원하면 예, 그렇죠. 언제든지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오파가 왔을 때 이승우 선수 쪽에서 이 오퍼가 유럽에서 왔으니 저희는 가겠습니다 하면 그냥 가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협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유럽에서 제안이 온다는 것은 이적료랑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네. 때문에 바이아웃은 아니지만 이승우 선수가 그 제안을 받고 선택을 한다면 수원 FC는 도와줘야 되는 그런 계약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호 단장은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이제 지난해 잘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에 걸맞는 이제 팀의 최고 선수다운 대우를 해줄 것이지만 유럽에서 이렇게 진짜 제안이 와서 본인이 가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본인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존중을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승우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에 해설위원으로 참가를 하면서 또 최고 수준의 경기와 그렇죠. 활약과 또 우리 선수들이 16강에 오르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또 많은 의지를 불태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섣불리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자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항도 있지만 결국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오래오래 뛰기보다는 유럽에 가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올해 1년 더 잘한다면은 더 좋은 조건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도 수원 FC에서 잘했고 또 지난해 팀의 좋은 성적을 이끌었지만 수원 FC를 좀 더 좋은 성적으로 이끌고 싶은 또 동기부여가 있을 거예요. 네, 아침도 노릴 뻔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하나의 목표를 팀의 목표를 이루고 나서 홀가분하게 좀 더 개운하고 기분 좋은 마음 속으로 유럽 진출을 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기성 선수 때 얘기도 나왔지만 여름에 가는 게 또 컨디션상으로는 더 좋을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이승우 선수가 결정을 할지 또 어떤 팀들의 추가적인 오퍼가 올지 봐야 할 텐데 사실 이제 이승우 선수가 수원 FC에 올 때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많은 팬들이 유럽에서 지금 실패를 했는데 K리그에서도 안 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었지만 그런 의심들을 확실히 이승우 선수가 네, 득점 기록과 그렇죠. 플레이로 불식시켰거든요. 단번에 없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K리그에서 보여줘야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K리그에서는 계속 또 잘하면서 다시 유럽 진출을 노리는 왜냐하면 또 바르셀로나 유수 출신인데 그렇죠. 여기서 또 꿈을 접고 야망을 접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우 선수가 유럽에 다시 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과연 언제 어떤 팀이 될 것이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또 취재되는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를 통한 독점 정보와 이적 시장 소식들 트랜스퍼 H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